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 1910년대 국내외 비밀결사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독립의군부, 그리고 대한광복회, 그리고 국외에서는 중광단, 북로군정서, 간민회, 신민회에서 만들었던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서로군정서, 그리고 연해주에는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에는 신한청년당, 그리고 미국에는 대조선 국민군단과 대한인국민회, 이런 등등의 활동을 통해서 국내외 우리가 어떻게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항일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요 3.1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3.1운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관련된 독립운동 가들을 선생님이 사진이 있어서 보면서 하나씩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독립운동, 3.1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독립운동사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님 있죠.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그리고 청산리 대첩의 히어로였던 김좌진 장군, 북로군정서를 이끌고 싸웠던, 그리고 세 번째 요 베델은 대한매일신보를 만들었던 영국인 신문 기자이자 신문사 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을사늑약을 포함한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줬던 외국인. 그리고 네 번째 송진우 선생은 독립운동가이면서 우리가 해방된 이후 해방정부를 이끌었던 우리 그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안중근, 아주 유명하죠.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였던.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왼쪽에 첫 번째 안창호 선생, 실력 양성 운동을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대한인 국민의, 그리고 흥사단을 만들면서 우리나라 민족의 계몽을 위해서 노력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핵심 주제인 히어로 유관순 열사 3.1운동에 보이죠. 원래 이화학당에 수업 때 말하겠지만 이화학당에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3.1운동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을 이끌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 서대문 형무소에서 투옥되셔서 그 순국하시게 되는. 그리고 세 번째 윤동주, 서시, 별을 해는 밤을 썼던 항일 저항 시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일찍 죽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윤봉길 선생, 바로 김구가 만든 한인애국단에서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일본인들을 아주 척살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왼쪽에 첫 번째 이회영 열사, 즉 신민회를 만들었고, 그 여섯 번째 동생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도 하면서 실제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 전국 부통령을 하신 분. 그리고 조소왕,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우리나라의 건국강령을 만들었던, 삼균주의를 만들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자, 최재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 즉 연해주 일대에서 아주 큰 활약을 했던 독립운동가이시고요. 한용운, 모르는 사람 없죠. 바로 만해 한용운, 운동가, 대표 독립운동가 33인분의 한 분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독립운동에 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국인 헐버트인데 미국인인데, 고종의 대한제국일 때 미국인이면서도 우리 고종 한국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외국인입니다. 베델과 헐버트는 우리 민국 정부에서 가장 높은 대한훈국 훈장이라는 걸 받으신,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 텍스트로 넘어가서요. 자, 요 3.1운동, 오늘의 본 주제인 3.1운동 넘어와서 아주 중요한데 선생님이 먼저 내용을 이렇게 써볼게요. 자, 3.1운동 왜 중요하냐면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대규모 독립운동인 동시에 우리 한국을 세계에 각인시킨 독립운동이에요. 그만큼 아주 큰 한국사적이나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독립운동인데, 자, 먼저 이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국외적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1917년 3월과 11월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성립된 볼셰비키 정부, 이른바 사회주의 정부인데, 사회주의 정부를 이끌었던 레닌이라는 사람이 민족 해방 지원을 선언해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주의는 약소국을 지원할 것을 천명한다. 즉 식민지나 힘없는 민족들의 국가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우리 사회주의를 믿고 따라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는 동시에 더 중요한 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이었는데,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만든 민족 자결주의를 천명합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약소국의 독립운동에서 사상적인 근거를 제공해요. 즉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데올로기를 지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이론인 건 맞는데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선생님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한계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패전국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던 나라 독일이나 오스만 투르크 이런 패전국과 혁명이 일어난 러시아, 즉 러시아 아까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러시아의 영토에만 적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영토에만 적용, 즉 패전국가 혁명이 일어난 러시아에만 적용을 했고 우리 인도와 같은 전승국의 식민지에는 적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이런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었단 말이에요. 일본이나 영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승국의 식민지에는 적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약해지지 않고 1918년 무호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무호독립선언은 1918년이 무호년이었는데 김규식, 박은식 등 39명의 독립운동가 중심으로 만주에서 발표한 거예요. 만주에서 우리 대한독립선언서라는 걸 발표해서 무력전쟁을 통한 독립정치를 하겠다. 그러니 우리 힘내서 우리 모두 다 독립전쟁에 뛰어듭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라면 이 오늘 우리의 주제인 3.1운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큰 파급력이 줬던 건 바로 28 독립선언이에요. 1919년 바로 3.1운동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발생한 28 독립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8 독립선언은 일본 도쿄 장덕수라는 사람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거기서 발표한 선언서예요. 그래서 이 3.1운동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8 독립선언이라고 나와 있죠. 1919년 2월 8일 날 발표한 건데 여기 보이는 대로 조선 청년 독립 다시 써볼게요. 조선 청년 독립단의 발표문이에요. 독립단의 발표문. 아까 말했던 일본 도쿄 유학생 장덕수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많은데 최후의 1인까지 자유를 위한 뜨거운 피를 흘릴지니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해서 영원히 혈전을 선언하리라. 즉 싸워서 무장 독립투쟁을 하겠다 이야기 말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2조를 보면 우리는 일본 의회와 정부의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여 대의회 결의에 따라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 기회를 주기를 요구한다. 즉 조선민족대회 즉 집회단체 이런 결사체를 만들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 이거예요. 거기다 세 번째, 우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대해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 적용하기를 요구한다. 방금 말했던 윌슨이 천명했던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한테도 적용해라 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일본은 전혀 통하질 않겠죠. 그래서 이 옆에 해설을 보면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했는데 비밀 조직입니다. 비밀 조직. 비밀 조직으로 만들었고 요 28 독립선언은 3.1 운동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3.1 운동이 발생 직전에 국외적인 상황이었다면 이제 국내적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1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국내적 상황은 이제 28 독립선언을 알게 되었어. 하지만 일제 헌병경찰 통치 이른바 무단 통치에 대한 반발이 심했다니까요. 왜? 식민지 수탈한다고 토지조사 사업을 하고 회사령 설치하고 게다가 우리나라 태영령을 만들면서 아주 두드려 팼잖아. 거기다가 국외 소식이 유입이 되는데 이 국외 소식이란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소식이 다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종의 사망으로 독살설이 유표가 되는데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이자 조선왕조의 26번째 왕인 고종이 사망을 해요. 고종은 그냥 죽었는데 하도 소문이 흉흉하니까 일본이 준 커피, 고종이 또 커피 마니아, 냉면 마니아였는데 냉면과 커피를 마시고 독살했다. 이런 소문이 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거기다가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 지도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요. 자, 이들은 어떻게 활동을 했냐면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독립을 열강들에게 국제적으로 청원을 해요. 어떻게? 열강들에게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서구 열강들에게 우리나라 독립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요구를 합니다. 일본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고 다녔고 대내적으로는 뭘 하고 다녔느냐? 우리만 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대중화, 국민과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대중화고요. 그리고 비폭력,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의 슬로건을 내걸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보면요. 준비는 방금 말했던 대로 종교계 및 학생 중심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독립선언을 하는데 1학년 국어교과서 내용에 나오죠.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 이른바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해요. 5등은 오늘 모여 독립운동을 천명하노라 라고 한 다음에 직접 이 33인의 대표였던 한용운이란 아까 우리 봤던 독립운동가가 종로경찰서에 전화를 해요. 미화경부한테 전화를 해서 나 한용운이다. 나 독립운동가 우리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낭독했다. 우리를 잡아가라. 라고 하자 10분도 안 돼서 종로경찰서에 경찰들이 와서 민족 대표 33인을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보려고 모였던 탑골공원에 모인 학생과 시민들한테 독립운동가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제 독립운동의 주체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독립운동을 대중화, 비폭력 이 두 가지 슬로건에 맞게 전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끌려갔고 실제 학생과 시민들이 비폭력 만세 시위를 전개해요. 자,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사진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다이쇼 대정 8년 1919년 다이쇼는 일본 당시 천황의 연호인데 3월 2일이라고 적혀 있죠. 이것처럼 군중 창덕궁 앞 경성 소요 조선, 조선에서 창덕궁 앞에 조선의 사람들이 소요, 이른바 폭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일본인 관점인데 이 사진을 다시 정밀히 보면서 설명하면 흰색 옷이 많이 있죠. 아까 말했던 고종의 서거일이었단 말이야. 고종 황제께서 붕어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산, 높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인산이라 그러는데 장례식장에 가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군중이 되자 이런 상황에서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 이른바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체포되자 학생과 시민들이 비폭력 만세 시위를 전개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확산이 되는데 주요 도시에서 시작되어 인근 도시로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우리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3.1운동이 터지자 이건 있을 수 없다. 우리 같이 나가서 독립운동을 합시다라고 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른바 촉법소년인 거야. 일본에서도 어린아이, 학생들을 다 때려잡을 수 없으니까 정학을 처리한 다음에 학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유관순은 고향, 본관, 원래 본가가 천안 사람이었는데 천안 아오네 장터에서 또 태극기를 만들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 잡힌 거지. 그러니까 이른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잡혔나 봐. 그래서 이 유관순 열사를 서대문 형무소로 보내게 되는데 이 서대문 형무소도 사진인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를 지금 이제 역사관으로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아주 빡세게 만들어놨어요. 격벽장애로 보이죠. 여기 독방이고 사용하는 곳이고 10옥사, 9옥사, 1옥사 이것처럼 1부터 12옥사까지가 있는데 굉장히 독방이에요. 여러분 영화 그 한 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 거 보면은 굉장히 아주 작은 평소에 사람 50명을 넣어놓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으니까 계속 서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가운데로는 또 임산부도 있었는데 임산부는 배려해주고, 이런 식으로 아주 서대문 형무소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감옥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비참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곳이었는데 유관순 열사도 여기 서대문 형무소 끌려와서 결국 순국을 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에 관련된 사진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자, 유관순 열사가 이제 도시에서 하는데 점차 농촌으로 이제 퍼져나가요. 농민 주도, 비폭력에서 무력 투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외, 만주, 연해주, 미국, 일본 등으로 확산하게 되는데 여기 옆에 선생님이 보이죠? 3.1운동의 전개 과정이라고 해놨는데 1단계는 독립선언이에요.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만 하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비폭력으로 평화 시위를 해요. 하지만 2단계, 도시에서 만세 시위가 더 커지는데 상인들은 철시, 시장 문을 닫고 직접 그 시위, 운동에 나온 사람들에게 물자 지원을 하거나 본인들이 그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고, 노동자들도 파업을 직접적으로, 투쟁을 직접적으로 전개를 하면서 직접 참여합니다. 그리고 3단계가 되면 농촌 지역으로 확산하는데 농촌 지역에 토지조사 사업 이런 걸 하면서 헌병들한테 아주 두드려 맞았잖아. 이거에 대한 열받음이 있으니까 이제 일본인이 자꾸 제지도 하고 하니까 무력 투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국외에서도 만세 시위가 되는데 농민들이 식민 통치 기관을 습격하거나 폭력 투쟁으로 바뀌는, 이게 바로 3.1운동의 3단계 진화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게 너무 전국적으로 다 발생하니까 일본이 식겁을 한 거야. 그래서 헌병 경찰과
군대, 한마디로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돼서 결국 이 3.1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요. 이 과정에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유관순 열사가, 유관순 누나가 순국을 하게 되고 아주 일본이 악랄한 짓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이게 뭔지 또 관련된 사진을 보면요. 자, 여기 보이죠? 왼쪽에 유관순 열사인데, 지금 이 얼굴, 부은 얼굴이요. 원래 유관순 열사가 뭐 살찌고 퉁퉁이냐, 그게 아니라 이 일본 경찰들이 아주 두드려 패가지고 사람이 멍든 거예요, 부어서. 그래가지고 유관순 열사가 아까도 말했듯이 영화 한 거에 보면은 빨래도 해야 되잖아. 양잿물에서 그 추운 겨울날 먹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양잿물 독극물입니다. 그 손에, 맨손에 닿으니까 손톱도 빠지고 굉장히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순국을 하셨다는 이야기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바로 수원 화성 근처에 있는 제암리라는 곳에 일본인들이 샘플의 효시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하면 요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제암리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요. 야, 먹을 거 줄게, 잠깐 좀 모여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였더니 거기 지금 우리로 치면 회관에 모이게 한 다음에 문을 잠그고 거기 다 학살, 제노사이드, 그냥 불살라 죽이고 총칼로 뛰쳐나온 사람 다 찔러 죽이는, 이거를 아주 완벽하게 은폐하려고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던 미군 종군기자가 이걸 보게 되고 사진을 다 찍어서 결국에 해외에 먼저 알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까지 알리게 되는, 아주 악랄하게, 속된 말로 하면 찌질하고 아주 정말 아주 한심한 짓거리를 한 게 요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듯이 일제가 헌병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해서 3.1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결과는 실패로 끝이 나지만 이 3.1운동의 의의와 역량이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먼저 의의부터 볼게요. 시험 문제에 아주 단골 소재로 나오는데, 먼저 의의는 독립운동의 방향에 본격적인 모색 계기를 마련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장독립투쟁에 관해서 간민회, 중강단, 북로군정서, 그리고 서로군정서, 신민회, 그리고 대한국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 신한청년단, 숙무학교, 대조선국민군단, 대한국민의회, 이런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각자 주장이 다 다르니까 우리 독립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고요. 정말 중요한 건 요거예요. 이념과 계급 차이를 넘어선 전 민족적 항일 운동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3.1 운동 하는데 어린아이, 늙은 사람 따졌나요? 양반이고 상민이고 따졌나요? 그리고 신분의 차이, 돈 많고 적고 따졌냐? 그런 거 완전 초월한, 이념과 계급 차이를 초월한 전 민족적 항일 운동이 3.1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의의도 중요한 반면 역량이 더더더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일제 통치 방식이 변화가 돼요. 방금도 말했던 1910년대 실시했던 무단 통치, 이른바 헌병 경찰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어요. 말이 문화지 우리나라 민족 분열 통치였다. 왜? 일본은 문명국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잘 대해준다고 했는데 실제 잘 대해준 게 아니라 아주 개 돼지처럼 두드러 팼는데, 세계 열강이 3.1운동에 대해서 보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 우리나라 민족의 저력을 본 거야, 일본인들. 그래서 뭉쳐놓으면 안 된다. 쟤네를 다 떨어뜨려 놓자라고 해서 민족 분열 통치, 문화 통치를 실시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만들게 되는데요.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 올해 6월 3일 날 선관위에서 아주 부정선거 비슷하게 부실선거가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20대, 30대들이 올림픽 잠실공원에 가서 굉장히 많은 자발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을 하고 지금 선거 투표함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좋은 움직임인 건 맞지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죠. 왜? 올림픽 공원은 지금 아시안 선수권을 나기 위해서 그 체육인들이 근무를 하고 그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곳인데, 거기를 점거하다 보니까 지금 올림픽 대회, 올림픽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그 체육 선수들이 뭔가 지금 제대로 훈련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기 소속된 직원들도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나간 거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단 말이에요. 구심점이 없으니까 엊그젠가요? 뉴스에서도 뭔가 대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정치권이건 행정권이건 뭔가 지금 제대로 동원되지 못하는데, 하여튼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런 그 부정선거, 부실선거에 대해 다양한 시민들이 구심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독립운동도 그것처럼 약간 너도 나도 다 각자 다른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중심,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는데 3.1운동을 기점으로 이런 구심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외국 민족운동에 영향을 줬는데 먼저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줬냐면은 바로 중국의 5.4운동이에요. 정확히 2달 뒤에 패전, 이제 중국은 승전국으로 올라갔지만 중국의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떻게 하고 있지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3.1운동의 영향을 보고 중국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인도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영향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3.1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아까 선생님이 썼던 걸 다시 한번 보면은 바로 반제국주의 저항운동의 효시 첫 번째 스타트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1운동은 세계사적으로나 한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보면 이런 외국 민족 운동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반제국주의, 다시 써볼게요. 반제국주의 저항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3.1운동은 실패했지만 의의와 역량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냈는데 3.1운동은 다양한 방면으로 파생, 영향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무장 독립투쟁에도 영향을 주고요. 외교활동, 대한민국 임용수가 수립되어서 상하이에 수립돼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그래서 외교활동, 그리고 의열투쟁,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이나 김구가 만든 한인애국단에서 레지스탕스, 암살 이런 저항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20년대 실력 양성 운동을 배우게 되고 농민 노동운동에 영향을 주고 청년 학생 운동에도 영향을 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은 비폭력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점차 무장투쟁, 폭력투쟁화 되었고 실패를 했지만 의로는 전민족적 항일운동이었고 역량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되어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확립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3.1운동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도 끊임없이 말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과 활동, 그리고 뒤에 침체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